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8정격 중에서 마지막인 걸록격, 걸록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양인격을 보았는데요. 큰 어떤 패턴은 이제 양인격하고, 왜냐하면 양인이든 그러니까 걸록 아니면 음간 같은 경우는 음양이 같거나 아니면 음양이 달라도, 양간은 음양이 다르면 양인격이 되는데, 음간 같으면 그냥 월겁격 내지는 록겁격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어난 시간의 시공간인 월지하고 일간이 같은 에너지라고 하면 그 양인이든 록겁격이든 일간이 왕해지기가 쉽죠. 근데 또 양인격은 이제 월지 겁재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칠살로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걸록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 록이라고 하잖아요. 록은 록봉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비견은 뭔가 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어떤 자립적이고 이런 성향이 있죠. 자존적이고 이런 성향이 있고, 어디 이제 다른 책들의 고서에 보면 걸록을 이렇게 이제 임관이라고도 해요. 임관. 그러니까 관을 내가 맡을만 하다. 정관을 말하죠, 보통. 관을 내가 감당할 만하다라는 거. 관이 나를 극하는 건데, 그 극을 내가 감당할 만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관의 책무를 내가 받고 그 관에 대해서 내가 봉사하고 협력함을 해가지고 관에서 나오는 정규적인, 보통은 정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규적인 록봉, 안정적인 수입, 요즘으로 말하면 셀러리, 이러한 부분이 글자의 의미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면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답을 취하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그러니까 걸록은 보통 제왕지이기 때문에 12운성에도 걸록 다음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소능대한 이런 성향이 있는데, 걸록은 어쨌든 내가 한 만큼 나 안 건들면 뭐 신경 안 씀, 나 건들면 분개함.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는 그거랑 다른 거거든요. 나 건들면 분개하기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저 사람을 감아야 되겠다 싶으면 내 기질을 숨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걸록은 좀 뻣뻣해요. 제가 걸록을 저도 많이 놓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좀 잘 숙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왕지는, 제왕지는 능소능대하다라는 게, 능이 작아질 때는 작아지고 능이 커질 때는 커지고 하는. 그래서 이게 같은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다른 구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걸록은 양인, 겁재, 물론 이제 일간 겁재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격으로 보면 양인격보다는 이게 걸록을 다른 말로는 이 불록이라고도 하거든요. 불록. 그러니까 이 록을 나눈다. 록을 나눈다. 그러니까 내가 걸록이니까 힘이 강하고 활동성이 강하고 에너지가 강하겠지만, 그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생성한 그 결과물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눈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겁재만큼, 양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탈재의 현상이 이 록봉을 나누는 그러한 성향이 이렇게 그 비견 아니면 음간의 비견이나 음간의 겁재, 이런 어떤 성분에는 월지 격으로 볼 때는 다 있다라는 거죠. 있어서
양인격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양인격은 일격을 처음으로 쓰는 거를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살이고 관이고 재를 쓸 수 있잖아요. 있는데 걸록격은 일단은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이 록이 어떤 록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관을 먼저 본다. 정관을. 그러니까 이거는 십천간이 음양을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일지의 록급격을 보면 물론 음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관하고 합을 하고 양간 같은 경우도 쓰임이 있겠지만 일단 걸록이 되면 이렇게 정관을 첫 번째로 봅니다. 정관을. 그래서 이 걸록을 보면 걸록격을 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걸록격이 이렇게 관을 쓴다. 용관. 그래서 걸록격이 되면 이렇게 이제 관을 그러니까 이제 뭐 관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월지하고 일간하고의 생극 관계가 발생을 하질 않기 때문에 그냥 경명은 록급격으로 정하고 그렇죠? 정하고 천간에 드러난 관이라든지 아니면 재성이라든지 아니면 식상을 가지고 상신을 잡는 겁니다. 요거는 천간에 투간이 됐거나 아니면 지지에서 회합이 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보는데 그래도 지지에 모여져 있는 것보다 천간에 드러난 것 항상 천간에 드러난 것을 먼저 격으로 잡는다. 격으로 잡는 중에서도 이 걸록격의 관을 첫 번째로 잡아요. 관을 첫 번째로 잡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 양인격에서도 봤듯이 재성이나 인성으로 보필을 이룬다. 보필. 특히 정관격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신강치 3기라 해서 이게 이거 관성이잖아요. 그죠? 관성. 그 다음에 재성, 인성.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삼기라 합니다. 삼기. 예. 3기. 그러니까 기이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성하고 인성하고 관성이 재관인이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록급격 아니면 어떤 격이라도 천간에 이렇게 재관인으로 이렇게 잘 갖춰져 있으면 운의 동향에 그렇게 타질 않아요. 다 신강신약 떠나서 특별하게 이 사람이 그 관이 보호되고 연결되고 이러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상관운이 들어오든 어떤 운이 들어오든 다 이렇게 무슨 그러니까 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그죠 양인격의 실살이 이렇게 좌보우필되듯이 그런 경우가 이제 첫 번째가 양인 용 관을 쓴다. 순서는 중요해요. 예? 순서는 재관인의 순서는. 재관인의 순서요? 네. 왜냐하면 재하고 인하고 연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월간의 재성이 있고, 그렇죠? 연간이나 시간에 관인이 있는 구조. 이런 구조가 가장 좋죠. 왜? 그러면 어쨌든 운이 들어와서 요 안에 있는, 왜냐면 이게 구조가 조금 바뀌면, 서로 재인은 극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만약에 관성이 연간에 노출이 돼 있으면 그래도 상관 같은 거 날라 들어올 때는 먼저 경관 현상이 생겨요. 생기고 나서 해결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건 위치에 따라서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렇게 그 록격의 용관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록격의 용관 내지는 록격의 용재관인 이거를 쓰면 특히 신강치 삼기라 한다. 삼기.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록급격은 격 잡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고 록급 용관을 쓰고 아니면 록격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재를 씁니다. 재.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양인격, 그러니까 그죠? 양인격에도 재를 썼잖아요, 그죠? 근데 록급격에도 재를 쓴다. 양인격에 재를 쓰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그래도 양인격의 재보다는 더 이렇게 좀 그레이드가 좀 높을 수가 있다. 탈재 현상이 이미 양인은 탈재 현상이 심한데 록급은 어쨌든 이게 그 재성을 이렇게 좀 그 심하게 탈재하는 그런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내가 나누는 거지. 일한 만큼 좀 주어지고 이러는 건데 겁재는 그게 아니죠. 내가 다 갖거나 아니면 다 뺏기거나 이런 재의 어떤 득실이나 이런 것들이 진폭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걸록격은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막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재로 쓰는데 재성을 쓸 때도 여기에 식신이나 식신 똑같아요. 이제 이 정도 만약에 8번째까지 오면 그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다 응용이 되는 거죠. 재성이 있으면 반드시 식신이나 무엇으로요? 이렇게 상관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물론 앞서 그 예제에서 살펴봤던 이렇게 양인격의 재성이 왕한 구조.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물론 록급격인데 관성도 없고 식상도 없고, 그러니까 신왕하고 재왕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일간이 일주가 이렇게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운에 따라서 재물 취득이나 어떤 부를 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좀 창고가 열려져 있는 그러한 그런 창고에 이렇게 그 키가 없는 그러한 곡식 창고 같은 형국이 돼가지고 많이 내가 재물을 취했다가도 항상 잃어버릴 수 있는 지켜지지가 않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데 다 반복적인 거예요. 록격이, 그러니까 걸록격이 관을 쓰는데 관이 없어서 재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재를 쓰는데 이거를 이 어떤 식상이나 관성이 없으면 이걸 고재라 그래. 고재. 예? 외로운 재라고 하는 거지. 항상 탈재 현상에 비겁의 탈재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록급으로 용재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에 반드시 관성으로 이렇게 지켜지거나 아니면 식상으로 연결되거나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재물이 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록격인데 록급이 이렇게 칠사를 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록급이 칠사를 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록급이 칠사를. 그러면 이럴 때는 평관격 할 때 알아봤듯이 이미 록격이면 그쵸? 월지가 비견 겁재니까 일간이 왕해지기가 쉽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칠사를 왜냐하면 여기도 똑같아요. 칠사를 화살할 거냐, 화살할 거냐, 생에서 쓸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냥 화살할 거냐, 그대로 쓸 거냐예요. 보편적으로는 록급격 같은 경우 양인격은 칠사를 그대로 쓴다. 근데 당연히 록급격의 정관은 그대로 쓰는데 칠사를 쓸 때는 이 칠사를 제살에서 써야 될지 제살
제와 3법으로 제살해서 써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생살해서 이거 제자약서로 생살해서 써야 될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뭐 이런 이제 자평제도 그렇고 대부분은 그냥 이게 칠사를 록겁격의 칠사를 쓸 때는 제살해서 쓴다. 제살해서 쓰는 경우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이랬는데 실제로 감명을 해보면 어쨌든 칠살은 남의 관이니까 특수한 관이잖아요. 보편적인 관이 아니고 정관은 보편적인 관이고 요즘은 그 관 일반적으로 직업성이니까 직업의 성분이기 때문에 관을 쓰는 직업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 시절에 명리가 생기고 이랬을 때의 관의 동태랑 직업의 동태랑 지금은 말도 못하게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칠살의 그런 형태를 제살이나 제화를 안 하고도 그대로 쓴다. 지금은 쓸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칠살이 정관 위주로 어떤 시대나 사회상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칠살은 쓸 수 있는 데가 뭐 무장이라든지 전쟁터라든지 특별한 이런 데서 아니면 그 칠살의 흉이 내지는 칠살의 강폭함 이런 것들이 소용되는 게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굉장히 많다. 다양한 형태로 있기 때문에. 근데 칠살이 용사를 할 때는 칠살이 이렇게 화살을 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이렇게 이제 무토일간인데 이렇게 이제 수월의 무토고 임술이고 계묘고 이렇게 이제 갑인으로 놓여 있고 건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록겁격이잖아요, 그렇죠? 술 중에서 정, 무가 있는데 천간으로 투간된 게 없죠, 그렇죠? 없으니까 그대로 술을 록겁격으로 본다, 맞죠? 보는데 여기에 재성이 투간이 됐고 무자일주여서 어쨌든 이 재성도 이건 양인이고 이건 걸록이니까 재성이 강하고 더더구나 시가 갑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갑인으로 돼 있어서 아주 살이 어때요? 왕한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록겁용 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계묘의 임술인데 기축이 있고 갑술 이 경우도 저랑 비슷하니까 다 직장생활 했던 사람들이 같이 얼마 잘 알겠어. 그렇죠? 여기 둘 다 무인성이잖아요. 무인성이고 여기는 재생관으로 물론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칠살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축술의 이런 형 같은 형상들이 좀 있고, 근데 여기는 재생살을 쓰는 거고 천간에 여기도 투간된 거 없으니까 록겁격인 거지, 겁재격인 거지, 월겁격인 거지, 그렇죠? 월겁을 그대로 쓰고 여긴 재생관으로 쓰는 거고 여기는 재생살로 쓰는 거고. 근데 실제는 이 사람 관이 더 높았어요. 이 사람 관이. 이 사람이 이렇게 사장까지는 못하고 어떤 몇몇 그 회사의 부사장까지 큰 대기업의 월급쟁이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거 그냥 격으로 보면 칠사를 일간이 예를 들어 여기 수월에 무토고 다 재관살이 많으니까 일간이 감당하기가 걸록격이긴 하지만 좀 재관살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운을 보면 여기가 이제 그 임술이잖아요. 여기가 신유 경신, 그렇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정사, 병진, 그렇죠? 병진, 을묘, 갑인.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임술이니까 운은 똑같이 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초년에 이런 그러니까 요 운도 어쨌든 식신생재 재생살 가지만 식신제사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쓴다라는 거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고, 근데 여기 기미, 무오, 여기 사오미, 이런 운은 원국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살인상생으로, 살인상생하는 에너지로 굉장히 잘 쓴 거죠, 그렇죠? 여기 작년까지가 병진대운까지였어요. 지금 은퇴하고 저기 낙향, 낙향. 못하는 거지. 이렇게 재생살되고 있는데, 지금 그죠? 이렇게 관살대운 들어오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은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여기도 이제 정관을 쓰는데 똑같이 이제 거의 대운수가 비슷해가지고 왜냐하면 생월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칠살대운이 들어오죠. 을묘로 칠살대운이 들어와서 여기도 좀 관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물론 지금 다 은퇴할 시점이고 뭐 이런 부분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록겁 용사를 록겁 용사를 이렇게 이제 쓰는 구조, 쓰는 구조고 또 그 보면 그 이런 경우 신유생인데 병신의 경신의 여기가 신사 이게 남자명인데 그렇죠? 여기도 신월의 경금이잖아요, 그렇죠? 신월의 경금인데 신유의 병신의 경신의 신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깔끔하지. 맞죠? 무식상무죄지. 무식상무죄. 비슷한 구조 하나 말씀드릴까? 이게 참 팔자를 보다 보면 이거 제가 다 감명한 팔자들이에요. 여기는 건명, 여기는 건명. 여기 뭐 어떤 글자만 달라요? 요거 한 글자만 다르죠. 요거 한 글자만. 한 글자만. 이게 이제 록겁 용살이 되는 거지. 록겁 용살. 근데 이제 살이 그래도 이게 사신합도 되는데 이제 여기가 좀 살이 좀 더 강하죠, 그렇죠? 여기가 미중에 어쨌든 그죠? 이렇게 이제 정화도 있고 사오미 기운 이렇게 사오미 기운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사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병화에 이게 강하게 좀 뿌리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병신에 이게 안명합이잖아요. 사신에 또 사신에 이렇게 이제 그 합살한 거지. 양인으로 이렇게 그 합살. 그러니까 성격명은 맞아요. 합살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좀 이게 이제 어떤 권력성 인자도 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남자로 쓰느냐, 남자가 쓰느냐, 여자가 쓰느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여기는 묘하게 그렇죠? 묘하게 무제의 무인성의 무식상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뭐 하냐면 그 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사업. 그러니까 뭐 인중에 묻어 쓴다고 볼 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있고 그 뭐 이렇게 조그만 빌라를 뭐 수십 채를 가지고 이렇게 임대사업 하시는 회사 차려 가지고 하시는 분이고 여기는 직장생활 합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록겁의 용사를 또 아니면 그 갑자일주에 그죠? 갑이